중위도 저기압과 날씨 30페이지 중위도 저기압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의 구분 중규모 좀 크지 않은 작은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특징이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 저기압 이 중규모 저기압이고요. 그다음에 종관 규모라고 그러니까 그냥 큰 거야. 그래서 규모가 크고 전선을 동반하는 애들의 이름을 종관 규모 저기압이라고 하고 우리가 얘기할 중위도 저기압 이거에 비슷한 이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 온대 저기압이라고도 해요. 뭐 같은 말이야. 학교 프린트에서 온대 저기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알아만 두시고 전선이라는 거 우리 아까 장마전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선이 뭐냐?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인데 그럼 그 전선면이 뭔지를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전선면이 뭐로 나와 있냐면 찬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잘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잘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요. 우리 기단 얘기했잖아요. 성질이 이제 균이랑 똑같은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있는 공기 덩어리였는데 성질이 다른 기단끼리 가령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잘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 경계면이 생기고 그 면을 전선면이라고 해요. 그 전선면이 지표면이랑 만나는 부분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있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의 경계면이 여기가 전선면이죠. 그렇죠? 그 전선면이 지표면에 닿은 부분이 전선이에요. 여기가 전선이고 그 전선을 일기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모나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모로 표현하는 전선을 우리가 무슨 전선? 할랭전선이라고 하죠. 할랭전선. 오른쪽 전선은 온난전선입니다. 할랭전선과 온난전선 크게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폐색전선이라는 것과 또 정체전선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할랭전선이 있고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랭전선은 어떤 느낌이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에 아래로 파고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뚝 떨어지는 게 할랭전선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의 특징은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는 건 맞는데 주체가 누구냐?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거야. 따뜻한 공기가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온난전선이고요. 할랭전선은 위에 있었던 찬 공기가 아래로 파고드는 거. 따뜻한 공기의 밑부분으로 파고드는 게 할랭전선의 특징. 온난전선의 특징은 찬 공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의 위쪽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듯이 천천히 올라가는 형질이 이제 온난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 전선면의 기울기가 할랭전선의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아래로 파고드는 태클을 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제 얘가 전선면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합니다. 근데 온난전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계단 오르듯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요. 이 기울기를 봤을 때 온난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할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선의 이동 속도가 되게 중요해. 할랭전선이 빠릅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으로 파고들어. 그래서 우리 물리 생각해보면 위에 있었던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뀔까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느낌이 되겠다. 그래서 이 전선이 위에 있었던 찬 공기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래서 이 할랭전선은 위에 있었던 찬 공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속력이 어떻다? 빠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온난전선을 보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계단 올라가듯 걸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래에 있었던 것에 따뜻한 공기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느리다. 그래서 한랭 전선은 빠르고 온난 전선은 느리다. 옆에다 하나만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옆에 이쪽에 써놓으면 좋은데 빠르기가 찬 공기, 따뜻한 공기는 빠른 쪽이 없습니다. 빠른 쪽이 없다. 근데 한랭 전선이랑 온난 전선은 누가 빠르다? 누가 빠르다? 한랭 전선. 오케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는 빠른 게 없어. 그냥 그 공기에 따라 어떤 게 빠를 수 있고 어떤 게 느릴 수도 있어요. 바람 부는 거에 따라. 근데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한랭 전선이 빠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랭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이제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따뜻한 공기가 그냥 위로 들려 올려져요. 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들어서 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래에 있었던 따뜻한 공기가 그냥 위로 올라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좁은 영역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좁은 영역에 두껍게 올라가게 되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요게 저군이에요. 근데 온난 전선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찬 공기를 밟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완만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위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넓게 퍼지는 효과가 커요.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면 두꺼운 구름을 만들 수 있는데 위로 상승하는 속도는 별로 안 빠르고 옆으로 퍼져버리게 되니까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넓게 퍼진 이런 구름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층운, 이런 형태를 층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난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대는 층운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지고 한랭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강수, 얘는 전선이 있어. 우리 전선이 뭐라고 했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선이 이동 방향이 있어요. 전선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잖아. 그래서 얘는 전선 자체는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부분, 요 화살표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 전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부분이 앞이에요. 근데 그 전선의 뒷부분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구름이 만들어진다. 왜? 여기 있었던 공기, 따뜻한 공기가 그냥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하려면 전선의 뒤쪽으로 이렇게 전선의 뒤쪽 공기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전선의 앞쪽 공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전선의 뒤쪽 공기가 들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선의 뒤쪽 좁은 부분에서 전선의 뒤쪽 좁은 구역, 뒤쪽 좁은 구역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넓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구름이 오래 머무르지는 않아. 그 대신에 좁고 두껍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비가 이제 빡 오게 돼. 비가 순식간에 쏟아지고, 근데 그런 비를 소나기라고 하잖아요. 소나기는 갑자기 확 왔다가 금방 그치는 비. 그래서 전선 뒤쪽 좁은 구역에 저군형 구름이다 보니까 소나기성 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전선의 뒤쪽 좁은 구역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소나기성 비가 온다.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은 그 구름이 층운형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선의 이동 방향 보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밟고 올라가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 이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 소리. 오른쪽 방향으로 이 동글뱅이 표현을 해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전선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전차 눌러가면서. 한랭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한랭 전선은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전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야. 온난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눌러서 밀어버리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빠르다고? 한랭 전선이 빠르다. 온난 전선이 느리다. 그래서 온난 전선 이렇게 따뜻하게 올라가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층운 넓은 지역에
전선의 앞부분 쪽으로 공기가 들려 올라가죠. 전선의 뒷부분은 공기가 들려 올라가는 게 없어. 전선의 앞부분 쪽으로 찬 공기 위를 밟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거라서 여기서는 전선의 앞쪽 넓은 지역, 앞쪽 넓은 지역에 뭐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층운형 구름은 넓잖아요. 넓으니까 지속적인 비이고 적운형처럼 두껍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좀 약한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톡톡톡톡톡 되게 그냥 비가 이렇게 매가리 없이 톡톡톡톡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 층운형 구름에서 나오는 넓은 지속적인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는 안 오지만 오랫동안 오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게 온난전선에서 층운형 구름에서 전선, 온난전선 앞쪽 영역에서 넓은 지역에 층운형 구름이 지속적인 비를 만들고 한랭전선은 한랭전선 뒤쪽 부분에서 좁은 구역에 적운형 구름을 만들고 거기서는 소나기, 순식간에 좀 많은 비가 내렸다가 금방 그치는 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또 이건데요. 한랭전선은 왜 한랭전선이라고 했냐? 추워지는 전선이에요. 그래서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기온이 낮아진다. 그래서 하강, 기온이 낮아져 추워지는 한랭전선이고 풍향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북반구에서 기준이에요. 사실은 이거 북반구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로 북반구,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하고요.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중위도 저기압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온난전선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고요. 통과하면 그다음에 기온이 따뜻해진다, 상승해진다. 그럼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뀐 다음에 그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바뀌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동풍이 불고 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고 그게 또 북서풍으로 바뀌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남동풍에서 남서풍 뭐 통과하면 온난전선 통과, 온난전선. 그 다음에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는 거는 한랭전선이죠. 그래서 요 전선들이 들어올 때 둘 중에 누가 먼저 올 거냐? 온난전선이 먼저 들어와. 그래서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들어와서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할 거다. 이제 이 중위도 저기압이 이제 부는 위도대가 중위도인데요. 어떤 풍이 불고 있냐? 편서풍이 불고 있어. 왜 이러냐? 그래서 얘는 온난전선이 먼저 들어오고 한랭전선이 나중에 들어오는 그 시옷자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한랭과 온난이 합쳐져 있는 폐색과 정체가 있는데요. 자, 요거 여기서 보면 이동 속도가 누가 빠르다 했어? 한랭전선이 빠르다고 했어.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른 뒤쪽의 한랭전선이 느린 온난전선을 쫓아가다가 만나서 겹쳐지면 요것을 무슨 전선이라고 하냐? 폐색전선이라고 합니다. 폐색전선. 폐색. 그래서 닫히는 거야. 여기 보면 그냥 그 샷다 내리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따뜻한 공기가 이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시간 더 지나면 따뜻한 공기가 전선면이 아예 이렇게 지표면에서 이제 분리돼 버려. 그럼 따뜻한 공기는 아예 위쪽에만 있고 찬 공기는 아래쪽에 남게 돼서 전선이 사라져요.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정체 전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기호가 묘하게 달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 폐색 전선은 기호가 여기 보면 뾰족뾰족은 한랭전선이잖아. 한랭전선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온난전선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네.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뒤에서 빠른 뒤쪽의 한랭전선이 앞에 있는 느린 온난전선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갖다 박는 게 폐색전선이에요. 앞차보다 뒤차가 빠르면 어떻게 돼? 와서 갖다 박잖아. 그게 폐색전선이에요. 그래서 폐색전선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체전선은 여기 보면 한랭은 뾰족뾰족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는데 온난은 위로 가요.
그러니까 서로 그 진행 방향이 반대 방향, 서로를 보고 마주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전선이 정체 전선이야. 그러니까 온난은 위로 가려고 하는데 한랭은 아래로 가려고 하는 거야. 서로 이동하려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이게 해소가 잘 안 돼. 그래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해소가 안 돼.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계속 오래 머무릅니다. 그래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세력, 힘이 비슷해 버리면은 전쟁이 빨리 안 끝나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정체 전선을 만듭니다. 세력이 비슷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서로 한쪽이 밀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씨름하고 있는 형태를 정체 전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초여름 6월쯤에 오게 되는 장마 전선이 정체 전선인 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폐색 전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 온난 전선 여기 있고, 그다음에 한랭 전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온난 전선의 앞쪽 부분과 그다음에 한랭 전선의 뒤쪽 부분에서 비가 올 텐데 그 부분이 전선의 앞뒤로 넓은 부분에 구름이 만들어져요.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넓은 지역에 구름이 만들어지면 넓은 지역에 비가 오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따뜻한 공기가 아예 다 들려 올라가 버리면 비가 끝나요. 그래서 폐색 전선은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료가 돼요. 종료. 폐색 전선이 생긴다? 종료야. 끝나. 근데 오른쪽에 정체 전선은 안 끝나. 왜냐면 이게 계속 서로 부딪히니까.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서로 부딪히다가 이렇게 안 끝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전선을 따라 구름을 계속 생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비가 만들어져요. 둘 중에 한쪽이 세력이 확 약해지면 꺾여버리면서 이제 정체 전선이 끝나게 되는데, 세력이 비슷한 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안 끝나요. 그래서 장마 몇십 일 동안 비가 계속 오기도 하죠. 그런 게 정체 전선. 우리나라 장마 전선이 정체 전선의 대표적인 예시고, 장마 전선은 무슨 기단과 무슨 기단이야?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고기압. 그래서 기단이랑 고기압이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서로 만나서 정체 전선을 만든 게 장마 전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본 전선 총 4가지. 한랭과 온난이 있었어요. 자, 한랭이 빨라, 온난이 빨라? 한랭이 빨라요. 한랭이 빠르고 온난이 느리다. 찬 공기가 빨라, 따뜻한 공기가 빨라? 는 없어. 그거는 없는데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무조건 빠릅니다. 한랭 전선은 찬 공기가 아래로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속력이 빨라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속력이 빨라지고, 온난 전선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요. 그래서 얘는 느리다. 온난 전선이 느립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 한랭 전선이 뒤에서 빠르게 오고 온난 전선이 이제 앞에서 느리게 가다가 들이받치는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한랭 전선은 바람이 어떻게 변하냐? 남서풍 불던 게 북서풍으로 바뀌고요. 온난 전선은 남동풍 불던 게 남서풍으로 바뀌어요. 남서풍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난 전선이 먼저 통고하고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이 나중에 통고한다. 그래서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고 남서가 북서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들을 실어 나르는 건 누구야? 편서풍을 타고 주로 이동하게 된다. 중위도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 중위도 저기압으로 합니다. 중위도 저기압, 중위도 지역에서 뭘 동반해? 전선을 동반합니다. 전선을 동반하여 발생한 종관 규모, 좀 큰 거였죠. 저기압 중에서 좀 크고 전선을 동반하는 것을 종관 규모라고 해요.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중위도 저기압의 중심에서 남서쪽으로는 저기압 중심이 있어. 어떻게 돼? 남서쪽으로 무슨 전선? 한랭 전선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는 온난 전선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런 시옷자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발생하는 거고요. 저기압의 중심선 여기 있어. 여기 제일 기압이 낮은데 무슨 풍의 영향? 편서풍의 영향으로.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다가 소멸한다. 언제 소멸해? 뭐가 만들어지면? 폐색 전선이 만들어져.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면 폐색 전선 만들어지고 비가 잔뜩 오다가 끝나는 게 중위도 저기압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중위도 저기압의 발생과 소멸을 봅니다. 그래서 중위도 저기압에서 발생에서 소멸까지는 대충 일주일 정도 살다가 가요. 근데 어디서 생기냐? 전선, 고위도의 찬 공기와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는 곳.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60도 위도 60도 북은 뭐라고 하냐면 한대 전선대라고 해요. 한대 전선대에서 저기압이 많이 발생해요. 고위도의 찬 공기와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다가 뭐가 만들어지냐? 남쪽과 북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 남쪽에서는 편서풍이 주로 불게 되죠. 그다음에 북쪽에서는 극동풍이 주로 불게 되기 때문에 바람이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요 바람의 모양 때문에 어떤 방향이 만들어지냐? 이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이 만들어지고 요게 저기압 회전이에요. 저기압성 회전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돌면서 불어 들어가는 게 저기압이거든. 북반구에서.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다.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 정체 전선 위도 60도 부근의 한대 전선대에서 이제 파동이 만들어져. 워낙은 이제 일자 형태로 정체 전선이 있으면 이제 중위도 저기압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이렇게 이게 뭔지 알겠어? 이렇게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면 그 파동의 요 부분을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저기압이 만들어져요. 여기야. 이렇게 꼭지, 이 파동의 꼭지를 기준으로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그 중위도 저기압이 이렇게 발달하게 된다. 남서쪽에 무슨 전선? 한랭 전선. 그 다음에 남동쪽에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면 자, 그래서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따뜻한 공기가 어딨냐? 요쪽.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은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온난 전선 여기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는 다 찬 공기야.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냐? 얘가 통과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난 전선의 앞쪽에서는 어떻게?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남동풍이 이렇게 불고 있어. 그 다음에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사이에서는 이 남서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한랭 전선 뒷부분에서는 북서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바람 방향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온난 전선 앞쪽에서는 남동풍이 불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사이에 따뜻한 공기, 여기를 이제 뭐라고도 표현할 거냐면 온난역이라고도 표현하더라. 이제 뭐 학교 선생님 프린트나 교과서에 따라서는 온난역, 이 따뜻한 부분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찬 공기 저쪽 한랭 전선 뒤쪽에서는 북서풍이 불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중위도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돌돌돌돌 이동하다 보면 나는 처음에 남동풍이 불고 있는 상태였는데 돌돌돌돌 이동해서 어떻게 돼? 남서풍이 불게 되고 그 다음에 북서풍이 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와? 온난 전선이 먼저 들어와.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이 나중에 들어와요. 이게 중위도 저기압에 의한 날씨 변화입니다. 그래서 폐색 시작 누가 빠르다고? 한랭이 빨라, 온난이 빨라? 누가 빨라? 한랭 전선이 빨라, 온난 전선이 빨라요? 한랭이 빠르다. 아래 써있잖아. 한랭 전선이 온난보다 빠르다.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는 누가 빨라요? 그건 없어. 근데 한랭 전선은 온난 전선보다 빠르다는 건 기억합시다. 그래서 폐색 겹쳐진 부분이 만들어져요. 여기 중위도 저기압 중심으로 겹쳐진 부분이 저기압 중심 근처에서 먼저 겹쳐져. 이렇게. 그러면서 폐색 전선이 점점 발달하게 된다. 그럼 구름의 양이 엄청 많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중위도 저기압이 소멸한다. 어떻게 되냐? 아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아예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끝나. 소멸합니다. 중위도 저기압 구조랑 주변의 날씨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한번 쫙 참고해보자.
중위도 저기압은 무슨 풍을 따라? 무슨 풍? 편서풍을 따라서 어디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어떤 전선이 먼저 통과할까? 동쪽으로 펴져 있는 온난 전선이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한랭 전선이 나중에. 이 전선을 경계로 강수, 비가 올지 안 올지, 그다음에 기온, 차가운지 따뜻한지, 그다음 풍향 등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온난 전선이 먼저 통과할 때는 뭐에서 뭐로 바뀌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온난 전선 가고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 뭐에서 뭐로 바뀌어? 남서에서 북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그 통과하는 걸 보면 예, 이렇게 보면 자 B는 따뜻한 공기고 A는 온난 전선의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온난 전선 특징 전선이 서에서 동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온난 전선은 앞쪽에서 무슨 구름? 넓은 지역의 충분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앞쪽에서 그래서 강수 B가 넓은 지역의 약간 이제 약한 비, 지속적인 약한 비가 옵니다. 여기 이 따뜻한 공기 있는 부분 보면 일단 온난 전선 구름은 안 들어오죠, 그죠? 그다음에 한랭 전선 구름은 어디 있어요? 전선의 뒤쪽에 저근형 구름, 좁은형 구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좁은 구역에 저근형 구름인데 이 따뜻한 공기가 있는 부분에는 그러면 구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따뜻한 공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구름이 없고 어디 생겨? 찬 공기, 지표면 기준으로 찬 공기가 있는 부분에 구름이 있습니다. 지표면에 찬 공기가 있는 부분에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부분에는 구름이 없을 것이다. 구름이 어디 있어? 온난 전선 앞쪽 여기 넓은 영역에 승무형 구름. 그 다음에 한랭 전선 뒤쪽 좁은 영역에 저근형 구름이 여기 만들어지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A 온난 전선 앞쪽에서는 무슨 풍? 남동풍이고 승무형 구름 넓은 지역의 약한 비. 그 다음에 B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사이 남서풍이고 맑아요. 기온이 제일 따뜻하다. 그 다음에 C 한랭 전선 뒤쪽 북서풍 불고 있고요. 얘는 저근형 구름 좁은 지역의 소나기.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얘는 온난 전선 앞 여기 딱 봤을 때 자 무슨 풍 불고 있어요? 무슨 풍 불어요? 오른쪽에 이거 뭔 풍 불어요? 무슨 풍이야? 남동풍이죠. 남동풍. 그 다음에 사이에는 여기는 남서풍 부네요. 여기 뭐라고 할래? 북서풍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서풍 부는데 어디야? 한랭 전선 뒤쪽 남서풍 부는데 한랭과 온난 사이. 그 다음에 남동풍 부는 데는 온난 전선 앞쪽. 이렇게 되게 되겠고요. 기온이 어디가 제일 높아요? 한랭과 온난 사이가 보통 기온이 제일 높고요. 기압은 따뜻하기 때문에 기압이 보통 제일 낮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가장 주요한 거, 제일 중요한 단서가 뭐야? 바람.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 이 바람을 제일 자세하게 봐줘야 된다. 바람이 제일 중요하다. 풍향이 제일 중요하다. 알았지? 중위도 저기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풍향. 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옷자를 하나 만들어 보자. 자, 시옷자 만듭니다. 여기다가 뭐 A, B, C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C는 지금 날씨가 어때요? 무슨 풍 불어? 남동풍 불고. 그 다음에 온난 전선에 걸쳐 있어요. 그렇죠? 넓은 지역에 치문형 구름, 지속적인 비가 내리다가 자 이제 C 날씨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맑아졌어요. 그리고 남서풍 불어요. 그렇지? 이제 비가 어떻게 됐을까? 온난 전선 앞쪽에 해당해서 넓은 지역에 치문형 구름 그리고 남동풍 불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 비가 이렇게 조금 더 이동하면 야 이제 비는 어떻게 됐어? 비는 그치 맑아졌지. 그치? 남서풍 불어요. 그치? 이제 그다음에 C는 어떻게 됐냐?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북서풍 불고 저근형 구름
좁은 지역의 저근형 그룹 소나기 내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면 이제 B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A는 따뜻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가 이 날씨가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서에서 동으로 날씨가 이동한다. 좋아요. 요 정도.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풀어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자, 그 어디가 좋을까? 2번, 92번 한번 해볼까요? 좋다. 좋아 보인다. 알차다. 틀린 거를 2개 고르라고 하네요. 자,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5번. 온난전선이 접근하면 저군형. 이거 아니죠? 무슨 구름이야? 층운형이죠, 층운형. 안 되고. 그 다음에 7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지는 것을 무슨 전선이랬죠? 폐색전선입니다. 폐색.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94번 한번 풀어볼까요? 방향이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뾰족뾰족 전선 뭐예요? 한랭전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B는 그 전선의 남동쪽에 있고 A는 전선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자, 한랭전선 맞죠, 그쵸? 기억 맞는 말이고. 나의 기상현상은 얘 지금 보니까 이거 뇌우라고 하거든요. 뇌우. 그러니까 번개 치는 거야. 근데 번개가 주로 어떤 구름에서 치냐면 저군형 구름 중에서도 적라눈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겁나 빡세게 상승 기류가 있으면 되게 구름이 크면 그럼 거기서 번개 치고 그래요. 그래서 적라눈 어디? 저군이 어디 있을까? 요 A 쪽에 있겠죠. A보다 B가 아니라 A겠죠. B는 지금 따뜻할 거야. 구름이 없을 거고요. 디귿 시간이 지나서 전선이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점점 이렇게 B쪽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기억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별거 없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6번 풀어볼까요? 한랭과 온난이 있고요. 기울기가 아무래도 기울기가 큰 가파른 거 이거 뭡니까? 한랭일 거고 B는 온난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수구역의 넓이를 받고 강에 넣었을 때 한랭이 넓은가요? 한랭 안 넓지, 그치? 그래서 강수구역의 넓이를 넣으면 적합하지가 않아. B 온난이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온난전선 통과하면 따뜻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기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98번 한번 풀어볼까요? 상일의 3. 이거 무슨 전선인가요? 장마전선, 정체전선이죠.
보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북쪽이 조금 더 차가울 것 같고 남쪽의 공기가 아무래도 더 따뜻할 거잖아요. 무슨 기단과 무슨 기단이야?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나는 건데 북태평양 기단이 더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남쪽이 따뜻. 그래서 여기 이 전선 방향 보시면 동서로 이렇게 쭈르륵 펼쳐져 있고 무슨 전선이야 이걸? 우리가 정체전선이라고 하죠. 정체전선. 니은은 그래서 폐색이 아니라 정체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위쪽으로 보면 요 동글뱅이가 어디로 향해 있어? 온난이 위쪽으로. 그 다음에 폐색이 어디를 향해 있어? 아래를 향해 있지. 그치? 봐봐. 온난이 향하는 부분이 어디야? 위쪽이지. 그래서 온난 전선의 앞쪽이 어떤 구름? 층운형 구름. 그 다음에 한랭이 향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야? 아래 방향이지. 그치? 그래서 한랭 전선의 뒤쪽 부분 어디야? 마찬가지로 이 전선의 북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와요. 여기서. 이 전선에 이 장마 전선이 걸쳐지는 부분에 북쪽에서 오게 됩니다. 남쪽은 그냥 안 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게 어느 부분이냐? A가 남쪽이고 B가 북쪽이에요. 그래서 한랭전선이든 온난전선이든 이게 온난전선으로 해석하면 얘가 이쪽에 층운형 그룹이 만들어지고 한랭전선으로 해석하면 얘가 이쪽에 한랭전선의 뒤쪽에 적운형 그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A보다는 전선의 뒤쪽, 전선의 이 B 쪽에서 강수가 오겠다. 그래서 강수량은 A 지역보다 B 지역에 많다. 그래서 정체전선, 장마전선 기준으로는 남쪽으로는 비가 안 오고 북쪽으로 비가 많이 오게 돼요. 기억 맞고요. A 지역, 우리 A, 여기서 A는 그래서 따뜻한 공기, 남쪽이죠, 그렇죠? 남쪽의 따뜻한 공기,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세지면 따뜻한 공기가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얘 세력이 커지면 위쪽으로 가장자리가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전선은 북상한다. 기억 디귿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좋은 문제여서 같이 한번 해봤어요. 괜찮아요? 중요하다. 그래서 장마전선 있으면 남쪽으로는 비가 안 오고 장마전선의 북쪽으로만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99번 이런 거 까다롭지. 이런 거 은근히 하라고 보지만 까다롭죠. 그래서 뭐 다 맞는 말이다, 그죠? 전선을 동반한다, 맞아요. 종관 규모 좀 큰 규모고 전선 동반하면 종관 규모 맞아요. 편서풍 따라 맞습니다. 저기압 중심의 남쪽엔 남서쪽은 온난이 아니라 한랭이죠, 한랭. 그다음에 저기압 중심이 기압이 낮을수록 센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초기해가 아니라 발생 후기에. 발생 후기 거의 다 죽어갈 때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과 6번이 틀렸고 7번 대충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맞습니다. 4번, 6번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102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가 같은 경우는 뭐 한랭과 온난이 뭐 겹쳐지지 않았고요. 나는 한랭과 온난이 겹쳐진 폐색 부분이 나타나죠, 그렇죠? 요 부분이 나타납니다. 요 부분이 폐색이죠. 한번 풀어보십시다. 그래서 기억 중위도 저기압은 가는 아직 폐색을 안 했잖아, 그치? 나는 폐색을 했네. 그럼 얘는 이제 얘가 이후라고 봐야 되죠, 그쵸? 가가 뭐 이 전이라고 봐야 되겠지. 가가 먼저, 나가 나중. 이렇게 폐색되고 나면 마지막에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 나로 맞는 말 기억 맞고요. 나 이후에 따뜻한 공기가 이거 정체전선은 맨 처음이에요.
맨 처음이라서 나 이후가 아니라 가보다도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니은 틀렸고. 소나기성 B A는 어때요?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A가 높고요. B는 온난전선 앞쪽이니까 B는 낮아요. A보다 B에서 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간단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105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편서풍을 탑니다, 그렇죠? 편서풍을 타서 서에서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편서풍이 이제 저기압을 중인도 저기압을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나가 중심이 더 서쪽에 있잖아요. 나가 아무래도 먼저라고 봐야 되고 가는 나중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기도는 나에서 가 기억 맞는 말이고 이 기간 동안 A가 어떻게 되었냐? A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었죠, 그쵸? 여기 있었지, 그치? 그래서 얘는 기온이 높아졌냐? 기온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죠. 그래서 니은은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그다음에 A 지역의 풍향은 나에서 어떻게 됐냐? 처음에 남동풍이었어요. 그러다가 따뜻한 곳 남서풍 갔고요. 그다음에 북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뭐 동서남북 일단 그려봐. 동서남북 그려보고 뭐래? 자 처음에 무슨 풍이었어요? 동남풍이었지, 그치? 남동풍이었지. 그다음 남서풍, 그다음 북서풍으로 어떻게 됐어요?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기억 디귿. 다음은 4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리에는 높아졌지만 다시 낮아졌어요. 높아졌다가 낮아졌기 때문에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오우 좋은데 뭘로 할까? 106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일기기호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기억과 니은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기억은 무슨 풍 불어요? 북서풍 불지. 그럼 얘 자동은 어딜까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 같은 경우 니은 같은 경우 남동풍이죠? 자동 어디입니까? C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A 지역에서 관측한 것은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B 지역의 기온은 우리 A가 14도고 C가 몇 도야? 15도인데 B 지역은 어떨까? 15보다는 높아야 돼요. 따뜻한 공기니까. 그래야 따뜻한 공기라는 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풍속은 A 지역 보니까 몇이야 이거? 작은 거, 큰 거라고 볼까? 작은 거, 큰 거네. 얘는 큰 거 2개니까 10이죠. 얘는 큰 거 하나니까 5가 돼서 A가 C보다 빠르다. A 지역이 C 지역보다 빠르다. 니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괜찮을 것 같고 뒤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110번 한번 보고 해볼까요? 110번.
폐색 전선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보면, 자, 오, 살벌하다, 그치? 여기가 일단 여러분 보기에 전선이 한랭전선 모습을 좀 찾아주면 좋은데, 이 남서쪽으로 쭉 뻗어 있는 요런 게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층운은 이쪽 영역이 층운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이쪽 영역.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저기압 중심은 이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여기가 한랭전선 이쪽, 그다음에 온난전선이 이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A 지역과 C 지역을 보면 C 지역은 어때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지. 여기는 따뜻한 곳입니다. 따뜻한 곳. 그래서 A 지역은 C 지역보다 C가 따뜻하잖아요. C 지역 기온이 높다. 그래서 A는 C보다 기온이 낮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B랑 C랑 보면 B는 어떻게 돼요? B는 구름이 이렇게 한랭전선 구름이 걸쳐 있는 것 같아. 무슨 저군형. 그다음에 C 지역은 구름이 안 보이지, 그치? 그래서 B 지역은 C보다 두껍다. 이게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C 지역에서는 한랭과 온난 사이니까 주로 어떤 풍일까? 아마 우리 남서풍일 거예요. 그래서 남풍 계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억니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112번 요거까지만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에서 우리가 전선을 어떻게든 그려내야 돼. 그다음 저기압의 중심은 이제 996보다 기압이 낮은 부분일 거예요. 전선의 중심은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중심은 기압이 낮죠. 저기압 중심. 그래서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한랭과 온난이 이렇게 뻗어져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충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준 단서가 사실은 뭐야? 풍향이야. 풍향 말고 단서가 안 보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서풍, 여기 북서풍이 있고, 여기 북서죠? 북서, 이쪽은 북서다. 북서. 근데 얘 뭐야? 남서네? 남서. 여기 남풍. 북서니까 요 사이로 어떻게 이 한랭전선이 좀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서, 여기는 또 남동이네. 그치, 남동 있지. 남동이랑 여기 남동 여기 남이고 여기 남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남서랑 남동을 기준으로 요렇게 온난전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야. 생긴 모양새가 되게 레전드지.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압 중심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전선은 무슨 전선이야? 한랭전선. 이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B의 옆으로 지나가는 오른쪽은, 나 왜 이렇게 했니? 뾰족뾰족 소리. 뾰족뾰족입니다. 뾰족. 오른쪽이 동글. 온난전선이죠. 이렇게. 요런 형태여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기억, A 지역과 B 지역 사이에 있는 전선은 우리가 온난전선보다는 한랭전선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기억 틀렸고. 그다음 니은 B 지역에는 층운형 구름이 있냐? 온난역일 것 같은데? 따뜻한 따뜻한 구름이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가 애매한데. 오른쪽으로 지나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B에. 그래서 B는 따뜻한 공기인 부분이니까 따뜻 공기니까 여기는 구름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C 지역에서 풍향은 어떻게 바뀔까? 얘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얘는 처음에 무슨 풍? 지금 현재 남동풍. 시간 지나 무슨 풍? 남서풍. 시간 지나 북서풍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디귿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라인 따기가 조금 애매했네. 그림 그리기가.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저렇게 그림 라인 전선 지나가는 부분을 직접 그려야 되는 거인 거고, 그 다음에 여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숙제는 37페이지까지 해올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 수업 중에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지금 주간 테스트 보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 15문제, 20문제 조금 안 되게 한 20문제 정도 내게 될 것 같다. 한 20문제 정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그러니까 여기 중위도 저기압까지 내용까지 이제 모의고사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37페이지까지 숙제 풀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